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적에 따라 개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1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한 삼성전자는 상승하며 7만 7천 원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깜짝 실적은 화장품주로 온기를 확산시켰습니다.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SKI 이테크놀로지 등은 어닝 쇼크로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연속성 있게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기대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해외 수출 훈풍 K뷰티 예뻐지는 주가입니다. LG생활건강 실적 반등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예상치를 웃돈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봄맞이 세일 기간 동안 한국 뷰티 제품 판매량이 2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화장품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도 K뷰티의 수출 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넘어 이제 미국과 유럽까지 K뷰티 열풍이 확산 중인데요.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깜짝 실적이 화장품주의 온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깜짝 실적 배경 그리고 해외 성장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수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해서 9,115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은 12.9%가량 상승한 7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 자체도 이제 509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요 비해서도 40% 이상 올라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깜짝 실적의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국내 사업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1%밖에 성장하지 않아서 5,636억 원을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팔고 있는 물건 자체가 이 설화수를 비롯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제로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이 이 36% 오른 4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면세 채널 판매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7.8%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말씀드렸으니까 해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3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라네즈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해서 도매에 있어서도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장품 수요 회복으로 중국이 역시 핵심이었죠. 중국 내 아모레퍼시픽의 프로모션 비용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측면도 영업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도 이커머스 자음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실적이 좀 많이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해외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던 중국에서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뷰티 열풍이 과거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일본, 미국, 또 유럽까지 확장이 되면서 해외 매출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형사에서부터 중소형사까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화장품 산업 내에서 해외 시장에서 특히 강점으로 부각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그리고 나라별 주목도가 높은 업체는 어디일까요? 네, 특히 저는 이제 북미라든지 동남아 앞에서 몇 개 짚어드렸는데요. 특히 일본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3위 정도로 굉장히 큰 코스메틱에 있어서도 큰 나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은 일본 쪽에다가 많이 판로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팝 열풍에 의해서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으면서 색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뭐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일본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색조 화장품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봤던 기업이 바로 클리오입니다. 2023년도 성과의 경우에도 굉장히 좋았죠.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21%가량 매출액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89%가량 늘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흐름 자체가 올해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화장품 판매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두원, 그리고 수입 대행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키와미의 지분을 100% 84억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곳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판로를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 쪽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는 클리오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 스타트를 기분 좋게 끊어주면서 중소형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접근이 좀 가능할까요? 예, 중소형사는 원래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고 또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또 성장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년도에서도 계속 바라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강세를 좀 보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20% 이상 성장했고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상승세가 매출액이 조금 늘어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느는 효과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1분기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400% 넘게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이렇게 늘고 있고, 코스맥스, 클리오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장세와 비슷한 수치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녀공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사로 이쪽의 경우에도 일본으로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저 부담이라든지 마케팅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정도에 좀 많이 증가했지만은 올해는 그렇게 뿌렸던 씨앗들을 수확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적단에서는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계속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 측면에서 더 강점을 보이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K-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 화장품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탄력이 다소 약하긴 했지만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실적 기대감도 상향 중입니다. 해외 시장 성장세와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외 매출 성장세에 따라서 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클래시스라고 볼 수 있겠죠. 클래시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4%가량 늘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은 대략 4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JCS 메디칼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주목받았던 이 종목의 경우에도 컨센서스 매출액이 3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각각 27%에서 28%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올이라든지 원텍의 경우에도 이제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좀 큰 폭으로 대략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실적 성장률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밸류에이션 지표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가격 측면에서 따라가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화장품주가 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성장세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떻게 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특히나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주가라고 하는 것도 3월 말부터는 반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성장세가 잘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해외 쪽에서 이 수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차츰차츰 마련해 가면서 미국, 중국, 브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동남아 업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장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이 실적이 단순히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성을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밸류에이션을 원래부터 더 많이 주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라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에서 좀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내에서 강석훈 PB의 최선호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실리콘2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흠잡을 데 없이 순항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가는 계속 잘 오르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중국 화장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 늘고 있는데요. 실리콘2의 경우에도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 자체가 500여 개를 넘는다. 그래서 실제로 뿌리고 있는 씨앗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커다란 나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많은 국가, 200여 개의 국가들의 투자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경향성, 어떤 흐름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적 성장세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2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15,00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될지 상승의 룸을 어느 정도로 더 보고 계실까요? 앞으로 2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리콘2의 실적 성장성에 있어서도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안전한 투자처로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흐름을 좀 바라보게 됐을 때 실리콘2에 대한 매력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수출 훈풍 K뷰티 예뻐지는 주가를 주제로 강석훈 PB의 원픽 실리콘2까지 만나봤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저변을 확대하며 호실적이 기대되는 뷰티 관련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시간입니다. 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포트에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증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40대 남성분이시고요. 우성님이 주인공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시면 투자 자산 7천만 원 비중이고요. 국내 주식 70% 그리고 해외 주식 10%, 코인은 5%, 현금은 15%입니다. 현재 대덕전자, 뉴프렉스, 심텍, 인텍플러스, 국내 주식 4종목과 테슬라, 인베스코 QQQ, ETF 미국 주식 이렇게 두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우성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성님의 포트를 보면 반도체주를 너무 애정하는 분 같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 전문가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합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40점, 장시현 차장은 80점으로 두 분의 시각에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는 40점을 주셨는데 어떤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을까요? 지난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점을 기본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조금 못하셨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40점이라는 점수를 드렸고요. 일단 잘한 점은 그 현금 보유 액수랑 이제 그리고 그 투자 자산이 국내 주식에만 한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주식이나 코인까지 이런 대체 자산까지 좀 확대가 돼 있다는 점 자체는 되게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굳이 못한 점을 따지자면 이제 이분의 성향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이분이
기판 쪽에 IT도 IT지만 IT 안에서도 특히나 기판 쪽에 조금 좀 애정을 하시나? 그래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게 인텍플러스도 인텍플러스였을까 아니면 인터플렉스였을까?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는 그것도 이제 같은 기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 인터플렉스였다면 그것까지 이제 기판이 100%인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이 이게 4개 종목인 건 맞는데 딱 언뜻 보기에는 분산 투자 같지만 사실상 그냥 거의 PCB 쪽, 그러니까 기판 쪽에 몰빵인 포트폴리오라서 그럼 만약에 그럼 기판 쪽이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이제 좋지 않다면 좀 이분은 좀 국내 주식 쪽에서는 좀 많이 소외를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포트가 기판 업체에 좀 집중이 된 점이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차장님은 좀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80점 주셨는데 어떤 점을 좋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기판 위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의 어떤 이 섹터가 국내 주식에서는 가장 핫하기 때문에 뭐 IT 주식 위주로 담아놓으신 부분을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꼽아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제 대형주의 개별 종목 위주라는 포트폴리오라는 거,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면 컨셉이 좀 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뭐 비중 조절도 잘 돼 있고 또 그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자리도 그렇게 좀 과한 어떤 종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밑에 좀 이렇게 밑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그러니까 향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은 포트폴리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또 코인 쪽에 5% 비중을 두셨는데 이 코인이 잡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쪽에 아주 싼 가격에 잘 사놓으셨다면 저는 90점 이상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종목들의 매도 가격을 명확하게 좀 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매매하시면서 지금처럼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잘 유지해 가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컨셉이 확실한 포트폴리오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박건 앵커가 우성님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네, 자 우성님은 좀 남자분이시지만은 아주 꼼꼼하시고요, 또 섬세하시고 유머가 넘치는 분이어서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항상 좀 제자리 걸음이어서 좀 답답해서 포트에 참견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또 뭐 좀 이익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이분의 투자 성향을 좀 보면 성장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매수할 때 가격을 중요시 생각해서 생각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설정한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한다. 자, 이렇게 투자 성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성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종목이 생겨서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기준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유연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냥 하시던 대로 쭉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사이클에서는 좀 걸어도 이제 소위 말해서 걸어둔다고 하죠. 네. 종목을 이제 매수로 걸어뒀는데 그 걸어둔 종목들이 다 체결된 다음에 다 날아가는 사이클도 분명 이분은 그 지난 5년간에 충분히 그 이제 겪으셨을 거고, 또 어떤 사이클에서는 내가 걸어둔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서 좀 그대로 반등 나오는 내지는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사이클도 분명 겪으실 텐데 그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치면 결국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성과가 나오셨을 테니까 이것 때문에 괜히 그냥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그 본인만의 스타일을 굳이 바꾸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이제 ETF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400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2,400개 종목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좀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난 그 중에서 확실하게 3개 내지 5개, 한 N개 정도, 난 이것만 딱 공략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 단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주제 넘게 첨언을 해드리자면 본인의 매수 타점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성장주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성장주가 통상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그냥 슉 날아가 버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좀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만약에 이분의 매수 타점이 되게 언제 한번 잘못돼서 좀 고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또 성향이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좀 많이 떨어져도 아마 이분은 매도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분은 성장주 기준에서는 고점에 물린 채 쭉 들고 가는 강제 장기 투자도 몇 번 경험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성장주 투자에 대한 그 곤조를 좀 지키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매수 타점이 이게 과연 맞는 매수 타점인지 자체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점을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하시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성님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차례입니다. 네 종목 있고 해외 종목 2종목 중에 이제 5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대덕전자와 미국 QQQ를 제외하면 아직 손실권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램 업황 반등 시 전통업체의 수익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뉴프렉스 현재 수익권인데 애플과 삼성전자 XR 모멘텀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 QQQ 너무 비싸게 산 건지 불안하다라고 하셨고 2차 전지주와 섹터와 종목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첫 번째 물음표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우성님의 반도체 보유 종목 심텍과 대덕전자, 인텍플러스, 뉴플렉스인데요. 디램 업황 반등 시 전통 업체들의 수혜 정도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차장님은 이 회복세를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기저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 업황의 반등이 전통적으로 이제 전공정 업체들, 최근에는 HBM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디램 쪽의 어떤 업황이 반등된다고 한다면 전공정 업체들의 수혜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은 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2년 동안에 사실 디램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디램 쪽 기저효과가 명확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대규모 투자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반기에 관련 소식이 좀 들려온다면 관련 업체들의 거센 반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동안에는 HBM 관련해서 후공정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원익QNC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공정 쪽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조금 클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어서 뭐 장비 쪽 관련해서도 종목들을 전통적으로 전공정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사실은 기판 쪽인데 반도체 이 업종의 끝 마지막은 사실은 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공정 종목 장비주들이 오르고 전공정 장비주들이 오르고 전공정 소재, 후공정 소재 이런 소재들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련 종목들을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좀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손실률도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의 끝은 기판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조금 인지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같이 좀 종목들을 끌고 가시면 좋은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램 업황의 반등으로 전공정 업체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전공정, 후공정이 다 가면 마지막은 기판이다. 그러니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프렉스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애플과 삼성전자 XR 기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까지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이거든요. 하반기 모멘텀 등장까지 충분히 좀 기다려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기본적으로 좀 싸게 사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차트적으로도 자리 자체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XR 쪽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XR 쪽이 좀 신선했던 거는 작년, 재작년이었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이제서야 좀 발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XR 기기가 전체적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메타나 애플이나 모두 좀 뭐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주고 있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스스로 처음에 뉴프렉스를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XR 쪽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그 기대감 내지는 예상치를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래도 뉴프렉스가 XR 하드웨어 쪽 대장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뉴프렉스의 이제 비중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25% 제가 확인했을 때 25% 정도이신 것 같은데 25%의 비중은 조금 꽤 많은 비중이 아닐까. 한 20%가 넘어가는 비중은 그래도 거의 이게 그 시장의 주도주 정도는 되는 그런 비중인데 뉴프렉스가 과연 지금 시장의 주도주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뉴프렉스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자, 또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국 그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는 너무 좋지만 개별 기업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 QQQ를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좀 비싸게 산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 이 QQQ 매수기를 좀 보면은 매수가를 보면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매수 시점이 좀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ETF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개별 종목군들에서 좋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 나쁘지 않은 가격에 최근에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저라면 사실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좀 이게 등락이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반등이 좀 더 크게 거세게 좀 올랐었을 때 적당한 시점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현금 보유를 하신 다음에 주식이 이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었을 때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시장에서 조금 핫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성님이 요즘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싶어서 사고 싶어요. 자, 실적 시전 좀 확인하면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중현 파트너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이제 우리 우성님의 마음을 요즘 흔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성님의 마음을 좀 흔드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네네. 고점 대비,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이제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우성님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고 싶으신 마음을 좀 누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냥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쪽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좀 용기 있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빠졌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밸류에이션 대비 얼마나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 과연 정당한 프리미엄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저는 좀 갈 길이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는 2차 전지를 봐야겠다 하면 항상 이제 시장은 좀 새로운 거에 열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새롭지가 않지만 굳이 2차 전지를 보시겠다면 저라면 2차 전지 안에서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은 좀 신선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가장 대장주가 삼성 SDI 정도 있고 삼성 SDI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냥 굳이 본다면 한 삼성 SDI의 비중 10% 미만 저나 5% 미만까지도 그 정도만 좀 추천을 드리지 2차 전지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봐야 될까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테슬라도 같이 갖고 계신데 그 테슬라도 만약에 테슬라에 대한 좀 그 본인의 그 좀 곤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강한 게 아니시라면 저라면 테슬라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QQQ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 ETF 쪽으로 해서 SPY 그러니까 S&P 500 ETF로 테슬라를 S&P 500 ETF로 좀 교체를 하셔서 S&P 500이랑 QQQ를 같이 들고 가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어떨까? 그 전략은 이미 해외에서도 되게 좀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좀 장기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좀 아직 기다리자. 하지만 굳이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고체 쪽에서 삼성 SDI 비중 5에서 10% 미만 추천을 하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성님이 현재 포트에 어쩌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포트의 섹터별 배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투자 자산이 7천만 원인데요.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 좋을까요? 사실 반도체가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제일 핫한 섹터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 내에서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소재가 있고 최근에는 HBM 관련 종목들도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조정 시에 포트에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서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중현 파트너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도 보셔야지만 앞으로는 이제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도 가격 자체는 좀 적당한 가격대까지 많이 조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뭐
뭔가 그림을 그리듯이 한다기보다는 일단 좋은 것들 위주로 좀 담아보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외에 좋은 섹터라고 한다면 화장품 섹터가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합니다. 그러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VT라든지 관련 종목들을 일단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좀 담아보시고 나중에 그 뒤에 이제 가지를 쳐내듯이 안 되는 종목들을 쳐내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포트를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매도해라, 한 분은 추매를 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면서 정확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현 파트너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테슬라를 매도하고 아까 말씀 주신 미국 스파이 ETF,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거를 또 추가로 사는 그런 전략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덕전자랑 뉴프렉스는 저렇게 각각 축소를 시켜드린 게 일단 두 종목 그 대본을 받아보니까 두 종목을 좀 상계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상계 처리를 하면 이제 그냥 아예 손실 없이 현금이 40%가 확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남은 종목 좀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 종목이 대덕전자나 뉴프렉스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특정 종목에 너무 과한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0%의 현금을 확보하시면 그걸로 이제 다른 종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우성님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어떤 반도체를 해야 될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는 이제 장시영 차장님이랑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ETF도 그 우성님 같은 분들께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반도체 ETF를 비중 5%에서 10% 일단 넣어두시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금이 여기서 40%가 확보됐으니까 그 확보된 현금으로 오히려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에 좀 비중을 좀 더 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트의 참견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계속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입장이지만 지금 시청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그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자산을 매니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국내 주식 말고도 이제 해외 주식이나 뭐 대체 자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시야를 넓히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포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라라는 의견 그리고 현금 확보해서 미국 주식 쪽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시영 차장의 참견을 볼 텐데요. 장기는 시간이 친구지만 단기는 시간이 적이다. 이렇게 한 줄평 남겨주셨고 테슬라 보유하고 그리고 QQQ는 매도해서 환승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견 좀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좀 홀드해 가시면서 아니면 조금 정도 줄여가지고 화장품 섹터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 사 보시고 가지쳐내듯이 조금씩 좋은 것들만 남겨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저는 QQQ ETF를 앞서 말씀드려 좀 싫어한다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비중을 줄여서 테슬라를 조금 더 매수하신다든지 아니면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를 조금 더 사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포트를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서 시간에 좀 쫓기지 마시고 종목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판 쪽은 마지막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판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오리지네이트 돼 있어서 좀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좀 시간을 친구로 두고 기다리시면 좋은 수익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좀 잘 갖고 시간을 잘 이용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성님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우리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적극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성님처럼 이렇게 포트의 참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포트의 참견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메일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대원전선 우선주가 이 시각 현재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구리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전력 수요 급증 전망에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시간에서의 4%대 오름세 가져가고요. 또 이 밖에는 EM플러스가 1%대 강세, 대원전선도 이름을 올렸네요. 2%대 오름세 보이면서 3,350원에 거래되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 시각 현재 오르고 있을까요? 옵티코어가 이 시각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네요. 6G 프론트홀 광링크 기술 개발을 주제로 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시가대에서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300억 원 규모로 작다 보니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소프트셀 우선주가 9%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솔고 바이오가 8%대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좋네요. 전진 바이오팜까지 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DR텍이 현재 15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DR텍 7%대 강세 흐름에 3,6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빌리는 거 호텔신라입니다. 현재 57,80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현재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규장에서 강했던 고려제강이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죠. 2% 흐름 가져가고요. LS 에코에너지도 오늘 11%대 강세 흐름 가져갔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3만 원이 깨지면서 29,900원에 거래되는 점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빌리는 건 CNG 하이테크입니다. 3.5%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나래 나노텍이 현재 2%대 약세, 화신전공도 1.9% 내림세 1,43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밖에 비철금속주죠. KBI 메탈이 1.5%대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의 주도를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함께 열어보시죠. 5위는 호텔신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나 급감하면서 시간에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실적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영업이익도 많이 줄기도 줄었고 또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예상치가 191억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6억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면세점 ETR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이 전체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호텔 레저 부분의 매출은 작년보다 5% 늘어났지만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산업의 경우에는 이 면세라고 하는 부분이 대략 70에서 80%가량 차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면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상 전체가 흔들리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많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관광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는 분위기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명동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동 굉장히 북적북적하거든요. 따라서 정상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면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 분위기, 아직 오기는 조금 이른 분위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중국 단체 관광의 재개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많은 컨센서스라든지 여러 가지 리서치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호텔신라 지금은 조금 많이 꺾이고 있지만은 기다리시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5위 랭크대 호텔신라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도 보겠습니다. 4위는 플레이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플레이디는 KT 그룹 계열의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정규장에서는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2% 강세에 8,000원을 돌파했습니다. 3위도 열어보겠습니다. 3위는 FST입니다. FST는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업체로 올해 초에 극자외선 펠리큰 전용 공장 착국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은 기업입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 보이면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는 대원전선입니다.
최근 전선주의 강세 속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시간에서는 거래량 실리면서 우선주까지 상승률 상했다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도 좋을지 아니면 경계심을 높여야 될 시점인지 궁금한데요. 뭐 전반적으로 추세가 달라붙은 이제 종목의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많이 오르게 되더라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합리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선, 조선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전선, 조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외 전선 교체 주기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만 하더라도 원래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이라든지 뭐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 판로를 좀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성장세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이제 섹터는 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 선진국의 교체 수요라고 하는 것도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유럽과 미국 쪽에 대한 수요도 엄청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와 함께 구리 가격의 상승도 같이 달라붙게 됐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2,000톤에 가까운 구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대부분 전선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와 함께 뭐 방산 쪽에 있어서도 탄두 이쪽은 뭐 풍산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구리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뭐 팬데믹 이후에는 항균 제품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높아진 구리 가격 자체를 전선 가격에 많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원 전선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전선주들도 같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대 16일 이전에 있었던 16일에 대주주 갑도물산이 블록딜 방식으로 160만 주를 매도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뭐 주가가 조금 흔들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중소형주도 괜찮지만은 뭐 전선과 구리 쪽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LS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형주는 좀 어떻나 이렇게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과 미국의 교체 사이클이라는 격포제를 맞이했음에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대박의 1위 확인합니다. 1위는 DR텍입니다. DR텍은 디지털 진단 현상 솔루션 업체로 의료기기 관련주로 엮이곤 하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의 오름세, 현재 시간에서는 10만 주 넘는 거래량 끌어모으면서 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강석훈 PB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만나기 전에 한중현 파트너의 지난주 원어원이었죠. 퓨처캠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목표가가 13,000원이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 핸들링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그 생방송에서 되게 좀 강하게 밀은 종목이 퓨처캠이었는데 딱 이거 하나만 찍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하필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돌파 13,000 제시해드린 13,000원 목표 주가는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15,000원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해당 아이템의 이제 그 접근 포인트는 이제 다른 이제 동사랑 비슷한 치료제들이 글로벌리하게 조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조 단위의 가치 밸류에 매겨지고 있는데 퓨처캠의 전체 시총은 아직도 몇 천억 대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키 맞추기로 간다면 여기서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특히나 퓨처캠이 올해 4분기 한 11월쯤 될 거예요. 11월에서 12월쯤에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그 이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전고점 15,000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어원이었죠. 퓨처캠 목표가 상향 예상을 또 해주시면서 15,000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뷰해봤고요.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중현 파트너는 GST고요. 그리고 장시영 차장은 셰트랙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현 파트너 오늘의 원어원 먼저 볼게요. 자, GST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GST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퓨처캠이 저렇게 좀 잘 되면서 그냥 제약바이오를 쭉 밀어드릴까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좀 특별 생방송 때도 제약바이오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쉬고 있는 IT 종목을 한번 골라봤고요.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의 넘버원 종목, 이제 그 종목으로 이제 GST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장에서 그 이제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버티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버티브 홀딩스가 이제 얘네도 이제 액침 냉각 시스템에 대한 그거를 핸들링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좋아서 신규 주문이나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YOY, QOQ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티브 홀딩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버티브 홀딩스랑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게 GST인데 이 액침 냉각 기술이 이제 결국 계속 지금 각광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 중에서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트래픽이 그냥 기존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 자체도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결국 이제 발열이 심해지는 걸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영위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냉각시킬지에 대해서 좀 큰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고민을 한다면 결국 이제 그 회사들은 GST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T가.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액침 냉각이랑 액체 냉각이 이제 좀 기사에서는 좀 혼용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액침 냉각은 전도성이 없는 기름에다가 이제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고 네네. 액체 냉각은 아예 진짜 물에다 담가서 식히는 방식인데 어쨌든 GST는 액체 냉각이 아니라 액침 냉각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고 지금 목표 주가는 한 정고점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액침 냉각 종목 GST를 좀 알아봤고요. 자, 장시영 차장은 내일장 원어원 셰트랙 아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좀 올랐다가 또 마지막에 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좀 변동성이 있던데 어떤 점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하나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하나그룹 계열사로 좀 편입이 됐는데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환청구까지 행사를 하면서 지분이 36.4%까지 늘어나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끊임없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 시스템하고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의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기 때문에 2분기를 기점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극에 달하면서 좋은 실적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그 특성상 사실은 기술 개발하고 제조까지 한 2,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세트랙 아이가 누적 수주 잔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3,500억, 600억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또 하나 시스템하고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한 1,000억 원대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수주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좀 받을 수주라든지 이런 것도 몇 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대략 수주 잔고가 5천억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주 잔고를 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면서 내년에는 실적 성장이 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은 앞서 이제 목표가를 제가 5만 원 이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오늘 좀 수주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세론에 가까운 어떤 물량들이 좀 나올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 5만 원이 깨졌었을 때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6만 원 이상까지 좀 내달릴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은 대략 한 4만 8천 원 정도 수준이면 손절을 하시고 다음 기회를 좀 엿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장 원어원 한중현 파트너는 GST 그리고 장시영 차장은 세트랙 아이를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종합권 증시 본토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지수가 0.2%, 선선이 0.9%로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항생 지수가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0.3% 오름세 가져갑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4월 공식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또 4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51.4로 제조업 경기가 강한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내일 중화권 증시가 쉬어가는 가운데 이후에 4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이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당하게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유럽도 내일 개장을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경계각이 짙은 모습이죠. 닥스 지수가 0.2%, 깍그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MD의 실적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일라이릴리나 스타벅스,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발표하니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우리 증시를 포함해 중국과 홍콩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 모두 휴장이니 참고하시고요.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에 발표되니 연휴 사이에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